위반. 임원이 공제규정을 위반해서 업무했거나 이렇게 계산명령 하라고 하는데 안 했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재무관세 기준 지키지 않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임원에 대해서 잘라라, 징계라 이런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누가요? 국장이. 요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자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자 중개보조원은 자기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 알리라 그랬죠? 누구에게? 중개 의뢰인에게. 요 고지의무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인데요. 누가 500만 원 먹죠? 개업중개사. 그 채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500만 원. 그 다음에 또 해당 중개보조원도 500만 원. 다만 개업중개사는 이런 게 있어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야 이걸 꼭 해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500만 원 과태료 면제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500만 원 과태료예요. 배운 거 기억 조금쯤 나시죠? 네, 배운 거 기억나니까 이제부터는 요걸 암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연상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늘 얘기하죠. 다른 과목에서도 앞글자 따는 거 나오죠. 이거 앞글자 따는 거 외우기만 하면 안 된다. 그걸 계속 뭐예요? 연상해 줘야 된다. 그 연상하지 않고 앞글자만 달달달달 외워놨다가는 나중에 못 써먹어요. 실제로 보면 이 앞글자 따가지고 글자나 외우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계속 연상해서 연습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의 과태료 보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5개 광고 명칭 게시 이전 휴업 보증반납. 자, 이렇게 일단은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문에도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 5개 광고 명칭 게시 이전 휴업 보증반납. 자, 5개 광고물에 성명 표기의무 위반.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에 뭐 쓰라 그랬어요? 개업공개사의 이름을 쓰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판에 뭐 이름 있죠? 요거 이름, 이거 안 쓰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는 광고 위반했죠. 표시광고 위반. 자, 대상물 광고할 때 표기하라 그랬죠. 자, 광고시 기본적으로 표기되는 사항이 있었죠. 성, 명, 소, 연 등 이렇게 썼습니다.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 누구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겁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자,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이 광고를 뭘로 한다면? 인터넷으로 한다면. 이제 국수집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인터넷으로 한다면 소면가. 네, 소면가. 좋은 거 그랬죠. 자, 소재지. 이건 대상물 거예요. 대상물,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 자, 거기다가 이제, 건축물일 경우 7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3월 달에 알려드립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거를 광고할 때 표기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뭐 또 표기하면 안 돼, 또. 이건 표기해야 되는 거고. 광고할 때 누구 거는 표기하면 안 된다. 소속공개사 거는 해도 된다 그랬죠. 예, 중개보조원. 그래서 이런 광고 시에 중개보조원 사항 표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 표기하라. 요거 위반하면 자 100만 원 과태료요. 자, 그다음에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사무소 명칭. 개업공개사는 아까 잠깐 했던 거예요. 개업공개사는 어떤 명칭 사용하라. 개업공개사는 어떤 명칭 사용해야 된다.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쓰라 그랬죠?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쓰라 그랬습니다. 요거 개업공개사가 안 쓰면 100만 원이야. 그 다음에 또 부칙은 이 중에서 뭐 쓰면 안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이것도 100만 원이라고 가르쳤죠. 자, 그래서 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부분. 자, 개업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부동산 써라. 부동산 중개 써라. 둘 중에 하나. 이 중에서 부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쓰면 안 된다. 이게 되죠. 자, 진자가 안 쓰면 100만 원 갖드려요. 아닌 자가 쓰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1다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게시무 위반. 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라 그랬죠. 게시, 등, 자, 수, 업, 등이었죠. 등 뭐예요? 등록증, 자, 자격증.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자격증. 누구 자격증? 개업중개사하고 소속중개사. 소속중개사 자격증 있으니까 자격증, 보수효율 변조표, 업무부정 설정 서류. 그 다음 이 등록증은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사업자 등록증. 자, 그러면 자격증. 이거 다 안 걸으면 100만 원 같습니다. 자, 자격증. 등록증은 원본 걸어두라 그랬죠. 그리고 자격증 다시 누구 거 걸어두라? 개업중개사하고 소속중개사.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안 걸어뒀습니다. 그러면 누가 100만 원 먹나요? 네, 이거는 개업중개사 먹어요. 자, 연수교육을 소속공개사가 안 받았어요. 누가 500만 원 먹나요? 네, 이건 소속공개사예요. 연수교육 안 받은 것을 지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소속공개사가 500만 원 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걸어둬야 돼요? 네, 사장이 걸어둬야죠. 그래서 사장한테 의무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게시무 위반은 무조건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되는 거다. 자, 소속공개사에게 100만 원 먹는 거 아니다. 자, 이제 이전신고 위반. 이건 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거예요. 사무실을 뭐 하면? 이전하면.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이죠? 10일. 네.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후 등록관청. 이전한 곳에 등록관청이죠? 거기다가 이전 신고한다. 자, 요거 위반한다면 100만 원 드리고, 휴업, 폐업. 휴업과 폐업 관련. 이건 다 모두 사절이죠?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자, 몇 개월 초과해서 휴업? 3개월이죠. 3개월 초과에 휴업하고자 할 때, 폐업하고자 할 때, 업무 재개하고자 할 때, 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다 신고하는 거죠?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거나 사본교부자 보증설명, 사본교부 위반. 중개가 완성되면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죠. 사본교부조라 그랬죠. 자, 요거와 관련된 부분. 사본교부조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어디다 들고 있고 금액 얼마짜리고 보증 기간 뭐 이런 거 설명하고 복사본교부조라 안 하면 100만 원 드리게 되죠. 들어는 본 것 같죠? 한 번씩 다 들어봤어요. 이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고, 프린트물은 이거보다 좀 더 짧게 놨죠? 그 프린트물에 있는 걸 일단 보면서 자꾸 연상을 해주고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두 개, 이렇게 두 개 한꺼번에 묶은 겁니다. 반납하지 않았을 때. 자격 취소되면 뭐를? 자격증을. 등록 취소는 뭐를? 등록증을 반납하라. 며칠이나 반납? 7일이나 반납하죠. 자격증 어디다 반납해요? 등록관청. 자격증 나오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맞아. 여기다. 요 위, 등록관청 위. 네, 시도의사. 시도의사 중에서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하죠? 자, 잘 보세요. 자격증은 어디다 반납한다? 시도의사.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은 어디다 반납한다? 네, 이건 등록관청에 반납하는 거죠. 요거 며칠 이내? 7일 이내. 반납을 안 하면, 100만 원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00만 원과 100만 원 과태료를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정리한 거예요. 이제는 암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줘야 돼요. 저는 암기 안 해도 돼요. 그죠? 왜? 왜요? 나 암기 안 해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접수하죠? 저는 그럼 뭐로 되냐면 응시불가자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산에 딱 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전산에서 확인돼요. 제가 아는 여기 강의하시는 분 말고 다른 부동산 학개론 선생님은 자격증 2개예요. 공인중개사 2개입니다. 옛날에 전산이 없을 때는 그냥 여기서 처음은 자격증 나오죠? 저쪽 또 자격증 나와요. 근데 지금은 전산으로 처리됐죠? 나중에 좀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이 전산이 16년도인가? 늦었어요. 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15년도쯤일 거야 아마 전산이 처리가 된 게. 이제 10년 좀 넘었어요. 넘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좀 늦게 처리했네요. 옛날에 자격증 위조 단위 걸렸었어요. 참 별것도 다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조를 해가지고 저쪽 지방에서 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까지만 전산 처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조를 해도 그때는 이제 제출서에 원본을 갖고 가야 돼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응시불가사입니다. 예, 저는 안 외워도 돼요. 예, 여러분들은 이거 암기해줘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100만 원과 500만 원 한번 구분해봤고, 자, 그러면 부가징수권자로 볼까요? 부가징수권자.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나오죠? 자, 191페이지. 자, 잘 보면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관련되는 부분.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권을 부가징수합니다. 자, 봅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왜 국장이 부가징수하죠? 이유. 모니터링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죠. 물론 위탁하지만.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왜 국장이 부가징수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누가 해준다? 국장. 협회 인간 누가 해준다? 국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부가징수합니다. 뭐 연소교육 위반과 자격증 위반함. 이건 왜 시도지사가 부가징수하죠? 연소교육 누가 실시권자예요? 시도지사. 네, 시도지사. 자격증 누구한테 반납해요?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에 부가징수해요. 자, 그러면 일단 개업공개사 건은 등록관청에서 부가징수한다고 일단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과태료 먹어요. 그러면 누가 부가징수? 자, 제가 개업공개사 건은 일단 무조건 등록관청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근데 개업공개사가 연수교육 안 받아가지고 과태료 먹습니다. 누가 부가징수? 네, 이거는 연수교육 건은 누구 거예요? 시도지사 거죠? 시도지사가 부가징수하죠. 그러니까 이 시도지사 거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쉽죠? 머릿속에 들어가면 쉬워요. 안 들어가서 기억이 안 나니까 어렵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갖고 나중에 문제에서 응용합니다. 문제를 3월 달부터는 제가 프린트본을 내줄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쯤 그 문제 살짝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 이제 문제 적응력도 조금씩 길러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들으세요. 지금부터 자꾸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형벌 부분을 정리를 해봤고, 넘어갈게요. 자, 좀 쉬어야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 부동산 거래신고법. 좀 쉬었다 하시죠?